자, 피프티 키나가 빌보드 어워즈를 위해 출국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한 기분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씨가 찬물을 촥 끼얹는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키나는 승승장구만 하면 되겠구나. 정용준 대표님은 승승장구만 하겠구나. 그렇게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귀한 키나, 피프티 멤버들을 회유했지만 실패했고 홀로 빌보드 영광을 안는다. 자, 우리는 이 워딩에 있는 속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역시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키나라는 멤버가 어떤 마음으로 출국을 했고 전홍준 대표님이 어떤 마음으로 키나를 보내줬는지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굉장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원래 제 채널에 댓글 개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나 응원한다. 키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키나 같은 효녀가 잘 돼야 나라가 산다. 네,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키나 멤버를 응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이제는 전홍준 대표님에 이어서 키나에게로 쏠리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수는 팬들이, 대중들이 잘 보호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2, 제3의 피해 사례가 저는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바로 한번 좀 전달을 드려보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1인 피프티 키나, 단맛, 쓴맛, 복귀의 대가, 배신돌은 있고 신수헌해진 얼굴. 뭔가 제목부터가 좀 요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아시아에서 직접 촬영한 키나의 밝은 모습도 있어요. 키나는 당연히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분들과 방송사에게 기쁘고 환한 웃음을 보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인상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쭉 내려보면 기사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 노미네이트 됐다. 키나는 너무 영광스럽다. 열심히 잘 다녀오겠다. 감사하다. 참석 소감을 밝히고 허니즈 팬덤명을 이야기하며 보고 싶었다. 열심히 다녀오겠다. 곧 만나자.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보세요. 16일 오후 키나는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 참석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키나는 취재진의 하트포즈를 하기도 하고 손인사도 했다. 그간 피프티의 배신돌, 통수돌의 오명은 잊은 듯 밝은 얼굴을 내비쳤다. 이거 뭔가 기사 내용부터가 좀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만 이렇게 느꼈나요? 자, 이 기사의 문제점들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쭉 내려보면 이기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나 사진 딱 나오고 또 쭉 내려다 보면은 자,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키나는 소속사에게 음원 수익 일부를 정산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는데 업계는 키나의 첫 정산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빌보드, 스포티파이 등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키나의 복귀를 두고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키나를 응원하는 분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 라는 반응들이 절대적인 거 아니었나요?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회사를 배신하더니 이제는 동료도 배신했다라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 고가운 시선도 있는 것. 와, 기사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이상해요.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처음엔 회사를 배신하더니 이제는 동료도 배신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반응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덧붙여져요.
키나는 함께 데뷔했던 3인을 뒤로 하고 3인을 뒤로 하고 3인을 뒤로 하고 소속사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7년 반의 연습생 생활 끝에 글로벌 음원 성과 빌보드 정산이라는 달콤한 대가를 얻게 됐다. 하지만 배신으로 얼룩진 그룹 피프티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불신 역시 키나가 떠안아야 할 쓴 대가다. 아니 기자님, 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해이길 바라는데 기사 굉장히 잘 작성하셨고 사진도 저렇게 잘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적힌 기사 내용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5줄은 굉장히 좀 억하심정이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를 배신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라면 거기에 대한 좀 증거들을 이렇게 기사에 실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적어도 뭐 욕을 먹을지언정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려요. 그런데 도대체 처음엔 회사를 배신하더니 이제는 동료도 배신했다라는 반응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키나는 함께 데뷔했던 3인을 뒤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키나는 정말 이 3트리오를 데리고 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건 그들이에요. 그리고 달콤한 대가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가서는 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왜 키나가 떠안아야 할 쓴 대가입니까? 배신으로 얼룩졌고 대중에 대한 불신을 왜 키나가 떠안아야 할 대가일까요? 자, 여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그래서 안성희 씨가 어설픈 언론 플레이를 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안성희 씨는 키나와의 이번 녹취에서 공개된 것처럼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기사 전홍준 대표님이 의도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근데 왜 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불신과 배신돌, 통수돌의 이미지를 키나가 떠안아야 합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키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키나가 돌아오지 않고 3트리오와 안성희 씨와 똘똘 뭉쳤다면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전홍준 대표님으로 한박 웃음을 지었겠지만 이렇게 빨리 웃고 피프티가 와야 되지 않고 다시 빌보드까지, 지금 빌보드까지 가서 상을 받게 됐잖아요. 이런 그림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키나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면 전홍준 대표님이 이야기했었던 이 더기버스, 템퍼린 세력과의 계약 해지 공모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기에 3트리오는 계약 해지 처분을 당했는데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3트리오와 함께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겠죠. 야, 이런 기사는 저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키나가 떠안아야 할 쓴 대가가 아니라는 거 짚어드리고 싶고,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 내부, 자, 알고 보니 재현 배우였어요. 자, 근데 이 재현 배우가 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곱씹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황당한 공식 입장을 또 발표했거든요. 자, 한번 우선 이걸 읽어드리면 이때 이렇게 얘기했죠. 재현 배우입니다. 자, 안성희 씨가 이 걸그룹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다. 우리는 더 큰 걸 해야 돼. 음악 지식 재산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걸그룹을 제작해서 투자를 받고 우리는 이 걸그룹 제작 사업을 끝낼 거다. 원래 돈은 그렇게 버는 거야. 애들이 너무 안 돼서 사업을 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폰지 사기에 이은 IP, 지식재산권에 따른 코인 사기극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도 많이 쏟아진 거 제가 추론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합리적 추론이다 라고 공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프티의 팬이라고 나온 자 일반인 팬 입장에서는 별로 엮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프로듀서 안씨하고. 왜냐하면 안성희 씨가 적극적으로 피프티 멤버가 여론에 얻어맞고 있을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피프티의 일반 팬이라고 나온 이들 다 재현 배우긴 하지만
자, 안성일 씨가 PPT를 보호하지 않았고 이 재원 배우가 IP 사업을 하려고 PPT 멤버들을 살짝 이용한 것처럼 증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중립적으로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 PPT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다. 자, 후속 보도를 또 준비 중이래요. 아니, 수개월 전에 8월 달에 이미 후속 보도 하겠다.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는지를 보니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PPT 후속편을 준비 중이다. 16일 SBS는 TV 리포트라는 언론사에 그것이 알고 싶다 PPT편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9일 편파 방송 논란이 있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입장문을 이미 냈어요.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란인 몇몇 사안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된 8월달 이후로 3개월까지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자, 이 삼푼이들은 소속사를 향한 가처분 기각된 상황이고요. 멤버 퀴나는 홀로 어트랙트로 돌아왔고 남은 멤버 3명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요? 아니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가 떠들어왔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보도만 해도 그냥 팩트만 나열해서 보도를 해도 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아마 후속 보도가 완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고 황당하게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여전히 준비 중이래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 내부 관계자 더기버스 직원이었고 5개월 근무를 한 디자이너다. 근데 이 제목 보이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당했다. 내부 관계자 더기버스 디자이너 명함은 어트랙트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관계자의 정체가 뭐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하게도 이 내부자가 누구였냐? 이 직원 A씨는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5개월간 일을 했고 더기버스가 면접을 받고 그 이후 더기버스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근데 A씨는 디자이너였고 더기버스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투자 제안서 PPT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한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딱 5달밖에 안 된다. PPT가 3년 동안 데뷔 준비를 한 그룹인데 5개월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이 조영준 대표님이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애초에 더기버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트랙트에서 월말 평가를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실제로 멤버들의 월말 평가 때 이 직원을 봤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트랙트 측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어트랙트에서는 더기버스에 외주를 줬고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디자이너를 뽑았는데 그 비용을 어트랙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트랙트 직원이 된 셈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한 명칭은 홍보팀 디자이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당한 게 아니냐. 명함 자체를 어트랙트의 명함으로 가져왔고 근로계약서를 어트랙트 내용이 명시된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더기버스에서도 일하고 어트랙트에서도 일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헷갈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방송 직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 없이 후속 방송을 통해서 미숙한 부분을 메꾸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트랙트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핵심 자료를 넘겨주면서 다뤄달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A씨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날 이미 강남경찰서에 고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신원불상이고 근무한 사실조차 없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여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법적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내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국에는 자신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후속보도가 여태껏 없지 않습니까? 후속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주제 아마 이거였을 거다. 전홍준 대표님의 이전 회사에 있었던 아이돌 그룹이 문제 행위가 연루된 것이 있다. 바로 지금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을 가버린 쪼라는 멤버가 주장했었던 바로 이 내용. 결국 한 번 더 전홍준 대표님의 전 소속사 스타크로 ENT에 대한 집중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또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를 끌어내리려는 후속 보도에 불과했을 거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키나라는 멤버의 요번 출국에 대해서 지금 이 3트리오 정기버스 멤버들 오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나 오늘 출국을 하게 되면서 자, 네이버에 그냥 PFT라고 검색만 해도 보이십니까? 키나의 얼굴만 잔뜩 나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조차 이 PFT 멤버들 안에 아란, 시오, 세나의 이름은 존재치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키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검색을 해도 예전 PFT 멤버들의 얼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PFT가 곧 키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빌보드 어워즈 참석을 위해 출국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안성희 씨와의 충격적인 녹취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3트리오 멤버들 이제는 키나에게 받았었던 설득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키나는요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이게 다 유튜브에 있는 해외 유튜버들의 키나 노래를 들은 리뷰 방송입니다. 이 리뷰 방송들을 보면 전부 다 키나에게 감탄을 해요. 해외에서는 이미 키나를 보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화려하다라면서 반응이 이렇게 이미 해외에서는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황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장면이 있어요. 이게 PFT에서 직접 촬영했었던 예능 방송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키나가 줄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왜 줄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멤버들의 각자 이제 장기 자랑을 이렇게 면접하는 회의실 컨셉으로 예능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줄넘기를 하면서 키나가 뭘 하는 거냐면 랩을 합니다. 줄넘기를 하면서 나는 랩을 할 수 있다라는 장기 자랑을 선보이는 건데 이 뒤에 있는 3트리오 멤버들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3트리오 멤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막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하거나 뭐 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일각에서는요,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3트리오와 키나와의 관계가 이미 따돌림이 존재했던 게 아니냐, 또는 따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탄탄하게 모여있는 걸그룹의 느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장면도 그러한 의견에서 나온 장면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키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말을 했었죠. 디스패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번도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대화를 하게 된 건 키나가 무릎을 꿇고 멤버들에게 진짜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한 것이 다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균열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 멤버들의 표정이 과연 마더니를 보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같은 멤버가 저런 걸 해주면 막 박수치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능감 때문에 웃기려고 오히려 막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거나 뭔가 그런 활발한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데 약간 강 건너 불구경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나라는 멤버가 정작 자신이 춤을 추고 댄스를 할 때는 사람들이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반응이 또 좋아요. 그리고 키나는 자신에게 보였던 반응과는 다르게 굉장히 환하게 박수를 치며 세나를 응원해 줍니다. 이것만 봐도 키나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또 당황을 해요. 왜냐? 이 키나라는 멤버가 나중에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자 이렇게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아시죠? 얼마나 불안해요.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데. 근데 이거 하면서도 난 노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까지 키나가 했던 이유는 자신이 디스패치 언론사에서 밝힌 내용처럼 정말 피프티가 소중했다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연습생의 기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키나는 이 멤버들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키나가 왜 빌보드를 가게 됐는지, 왜 빌보드를 갈 자격이 되는지가 이런 장면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우선 이 키나라는 멤버가 출국할 때 굉장히 이 공항에 들어가서까지도 막 자신을 찾아온 기자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언론의 이런 긍정적 관심에 굉장히 배고팠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키나라는 멤버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했었던 비하인드가 공개가 돼서 이게 또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삼푼이들 해도 좀 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키나가 애시당초 요번에 안성희 씨와의 녹취본이 공개가 됐는데 왜 녹취를 했겠습니까? 사실 키나는 그 당시 녹취할 때도 그리고 현재 지금도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폰은요, 최근에서는 SK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통화 녹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갤럭시 핸드폰과는 다르게 녹취가 안 됩니다. 근데 안성희 씨와의 통화 녹음을 했었던 당시도 지금도 키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작정하고 녹음을 했었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취 음성은 7월 20일 날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끙끙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지인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키나는 안성희 씨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컸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선 키나가 결국 녹취를 했던 이유는 아니 저작권 전문가가 뭐 샘플이었다. 뭐 그냥 저작권 협회에서 준 서류 양식에 불과했다. 사인을 대리 서명할 수 있다. 이게 다 허위사실, 헛소리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키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저작권 지분에 관련된 이 배기사와 뭐 음원이 샘플로 구매를 했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7월 20일부터 녹취를 했다라고 해요. 7월 20일이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무려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부터 녹취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키나가 요번에 안성일 씨와 통화를 한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키나가 복귀한 것이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최소 7월 20일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가까이 녹취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추가 녹취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단 얘기죠. 결국 키나는 안성일 씨에 대한 이 불신과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면서 소속사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만이 아니라 추가 녹취 내용들이 어떻죠?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마 하나하나 좀 공개가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키나가 이제 그곳을 벗어나는 사건의 전말 7월 20일 날부터 멤버들과 이 부모님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바로 산푸니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뭐 기존에도 설득했다는 거 아시죠? 사실 키나에게는요, 이 피프티라는 그룹이 너무 소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도 있어요. 키나가 가장 괘씸했던 이유가 6년, 7년 동안 연습생을 했고, 그런 연습생 시절을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어찌 보면은 끝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전홍준 대표님을 배신하고서 이렇게 산푸니 멤버들과 소송전을 벌일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키나는 중간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아, 이거 아이들과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호소를 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나가 무릎까지 꿇었던 사태가 벌어집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했대요. 근데 그 결과 뭐죠? 돌아온 것은 멸시였다. 진짜 눈물 나는 복귀 과정 아닙니까? 키나가 오죽했으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서 제발 우리 이거 그만하자, 이젠 돌아가자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멸시였다고 해요. 어떤 멸시였냐? 멤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냥 한번 고려해보겠다. 와, 아니 맏언니고 어찌됐건 K-POP 생태계를 본인들보다 2배, 3배 많이 겪은 선배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아,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생각해볼게,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자, 이와 더불어서 그 다음날 멤버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너 어트랙트의 첩자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리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와, 지금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저는 기사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기사화되지 않은 게 좀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키나가 저렇게 밝게, 환하게 빌보드로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이 왜 있는지를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키나는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생각을 오히려 소중했었던 멤버들에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고 멤버들은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해 놓고선 결국 멤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첩자 아니냐 너. 아, 진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결국 키나는 그러면 정말 절절한 요청을 2가지 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7차 입장문까지 냈었던 그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막 줄줄이 나왔던 입장문, 그거 올리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지를 남겨두자, 우리가 소속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 7차 입장문까지 냈었던 내용들, 너희가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잠깐 나를 위해서 좀 보류해 달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정말 확실할 때 그 입장문을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응 알겠어 해놓고 그 말을 들은 뒤 1시간 뒤에 그냥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입장문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와, 근데 그 입장문에 놀랍게도 키나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키나의 입장문만 쏙 빠져 있었어요. 이미 산푸니들 사이에서 키나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결국 키나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따돌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 제가 웬만하면 이 사태 때문에 산푼이에 대한 증오심이 대중분들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이렇게까지 한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 산푼이들과 그의 부모님들은 용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입장문은요, 1차 입장문부터 7차 입장문까지 매일 공개됐죠?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공개된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키나의 절규가 입장문으로 가려져 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키나가 그렇게 멤버들에게 호소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자 첩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참고 그러면 입장문을 조금만 보류해달라, 조금만 나중에 공개하자라고 했지만 이 키나에게 돌아온 건 결국 이렇게 확실한 무시였다. 결국 어떻습니까? 키나의 정상금이 딱 발표가 되자 이 산푼이 멤버들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도 정상금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산푼이 멤버들이 공개한 이 법무법인 바른 측의 내용 증명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여전히 전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 법적 책임이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적 권리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해지 사유가 있지만 정상금을 더 달라라는 이 말이 사실 실제로 정상금 자체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위약벌과 위약금을 제하고 줄 것인지 지급을 보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나뉘게 될 것이고 특히 키나가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대기업들 엄청난 곳에서 지금 막 광고부터 해가지고 이 키나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러브콜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팩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가 드디어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정들이 차후에 공개될 것이다. 그것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새롭게 걸어가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가 새롭게 다시 회생하는 대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